시대를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분은요. 국정농단 때 끈질긴 추적자로 활약하신 분입니다. 수도권 내리 5선 안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이거 안민석 의원님 항상 어디 나오실 때마다 수도권 내리 3선 하시다가 수도권 내리 4선 하다가 이제 수도권 내리 5선 이렇게 의원님 소개할 때 편안하게 제 입에 붙은 단어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오산을 우습게 알면 오산입니다. 센스. 오산이 수도권 남부의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오산보다 10배, 20배 큰 도시들 사이에 끼어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도시의 힘은 정치의 힘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한 위대한 오산 시민들께서 큰 도시들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힘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일찌감치 오산 시민들이 간파하시고서 부족한 저를 도구 삼아서 수도권 내리 5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아니 말이 5선이지 사실 지금 국회에 5선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단일 지역에서 내리, 그러니까 영어로 스트레이트. 내리 5선을 한 경우는 해방 이후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산 시민들이 위대하시고. 와. 아니 근데 제가 살짝 그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좀 돌리잖아요. 근데 딱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요 스트리트 페이스로라면 10선도 가능하시겠다. 직업군 중에서 가장 못 믿을 직업군 최고 꼴찌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오래 하는 것이 하나의 죄악시 되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돼야 되는데 선수가 없다는 것이 저거 많이 좀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죠? 예, 팩트예요. 팩트. 제가 만약 집이 있으면 슬기 씨 가져가세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이 있기를 지금 바라고. 그런데 아니 5선 의원 하면서 왜 집 한 채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아니 5선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을 텐데 왜 집이 없어? 사실이야? 그렇게 깜짝 놀라거든요. 청렴하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돈을 모을 여유가 없죠. 5선 하면서 뒤로 많이 모아뒀을 텐데 집이 없는 게 사실일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정치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5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막 승승장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위기였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낙선을 할 수 있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지역구는 깨어있는 우리 오산 시민들이 저를 잘 받쳐주셨기 때문에 항상 15%에서 20% 사이로 이기도록 표를 주셨어요. 대단하시다. 20%를 넘겨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오산 시민들께서 20% 넘게 이겨주면은 제가 자만할까 봐.
아니 오산으로 이사하고 싶을 정도예요. 나 깨어 있고 싶어.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18대 때는 그 민주당이 좀 어려워서 그랬었던 때인데도 그때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맞아요. 인터넷 저도 찾아보니까 네. 무서운 사람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게 그때 참 뉴타운 강풍에 해가지고 수도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통합민주당이죠.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던 그때였고 수도권에서 불과 살아남은 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10분 내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분들조차도 2%, 3%,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저는 17%나 압도적으로 당선을 어이, 위대한 박수 오산 시민들께서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네. 저를 지렛대로 도구로 삼아주신 오산 시민들에게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야 아니, 되는데. 그 제가- 얘기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그 필요 없는 얘기를 하셔. 아니 우리가 또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저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띄워드리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오선도 중요하지만 계속 또 이게 문광위에서 계속 활동하셨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예. 지난 16년 동안 다 있었죠. 계속 그러니까 한 곳을 파셨어요, 전공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외통위로 그렇게 파다 바꾸셨어요. 보니까 또 최순실도 잡은 거죠. 그렇죠. 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문화교육체육에서도 잡았거든요.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저처럼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상임위를 고수한 의원이 또 해방 이후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풍성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제한테 딱 걸려든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재판받으면서 정말 안민석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또 발언을 하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 상임위를 계속은 못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외통위로 아닙니다. 옮기신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동안 당 지도부에 나는 다른 당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는 전문가의 시대고 상임위를 계속 같은 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외통위로 이제 옮기게 된 저만의 네. 목표가 있습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제가 그 역할에 좀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를 옮겼는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통일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요. 2045년이면은 남북이 분단된 지 몇 년이죠, 설기 씨? 100년. 100년.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셨어요. 예, 100년. 그래서 분단된 지 예. 100년이 되는 2045년도에는 2045년. 예,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 통일 원년을 삼아야 된다. 예. 응? 그 중간에 징검다리로서 2032년에 올림픽을 공동으로 치르자.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서서 남북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32년에 올림픽이 치러지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통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45년에 남북 통일이 완벽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민족의 목표를 세우자. 그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인영 장관님 청문회 때 말 되죠, 그죠? 네, 공동올림픽이라는 아젠다를 이건 좀 영업 비밀인데요. 네, 네. 대통령님께 2018년도에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드렸고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해서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 평양 선언에서 그 공동올림픽 유치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립을 잡고서 이 유치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32년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하게 돼 있는 그 해인데 호주도 하고 싶어하고 인도도 하고 싶어하고 뭐 몇몇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작 남북이 공동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남북 상황이 지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립을 지고서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문체위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통일부가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통위로 옮긴
이유입니다. 외통위로 이제 왜 옮겨셨는지 예. 충분히 납득이 예. 됐어요.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워낙 그 문체위에서 그 문화재 환수운동에 또 의원님이 앞장서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 씨가 의원님께 안디아나 존스라는 안디아나 별명을 존스? 또 붙여주기도 안민석이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떻게 이 제가 뭐 하나 준비해온 게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어요? 네네. 준비. 그리고 보기와는 달리 제가 좀 친밀하게. 성실하게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또 철저하게. 설기 씨, 네, 약탈 문화재가 네. 몇 점 정도가 될 거라고 나 아세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띄워볼게요. 네, 한 180? 더 많이 좀 써보세요. 650점? 이게 이제 역사 공부의 문제, 역사의 학교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예. 의원님, 제 이과라니까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게 약 30만 점이고요. 비공식적으로 50만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귀한 문화재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약탈돼서 외국에 다 나가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 중에 50만 점 중에 극히 이제 일부인데요. 문정왕후 어보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 방문 첫 번째 하셨을 때 이제 환수해서 직접 공군 1호기에 싣고서 가지고 오신 거고요. 이 종이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이 종이 지금 중국 대련의 박물관 로비에 있어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이 종이 어. 기왕후가 자신이 중국의 왕후가 된 기념으로 자기의 조국에 기술자와 돈을 보내서 금강산에 만든 종입니다. 이 종이 일제시대 때 일제가 만주로 옮겨간 거예요. 이 종을 희망컨대 시진핑 주석이 예. 방한하실 때 우리 대통령에게 선물로 우리 민족의 혼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종을 선물로 가지고 오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그렇게 하기로 7년째 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상상하셔가지고 아니, 이제 지금 그런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태자당, 태자당 태자당. 쪽에 친구들이 그 도와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고종 황제가 쓰셨던 투구인데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 불상은 금강산 유점사에 있던 불상인데요. 이게 지금 독일 뮌헨 근처에 어틀리에 수도원에 지금 이 불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약탈 문화재를 우리가 환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50만 점이나 되는 이 그러게요. 문화재 우리 세대에서 1%라도 가지고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의원님한테 응원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일이 처음에는 제가 하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표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저는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표 안 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거든요. 혼자서 최순실 천일 동안 쫓아서 다니고. 아유. 그런데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통합당 보수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조차도 이 그럼요. 일만큼은 굉장히 칭찬을 이거 하셔요. 우리가 같이 해야 너무 되는 너무 일이죠. 잘한다. 맞아. 그래서 정말 약탈 문화재 찾는 이 일은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와서 저만의 그런 미션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오산의 의원이시지만 우리 모두의 안민석 의원으로 네. 그렇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대단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부끄럽습니다. 책 얘기를 네.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예. 의원님께서 이제 인생책으로 꼽으신 책이 운명을 바꾸는 창조의 기술 오리진이 되라라는 책인데 이거 몇 년 전에 엄청 화제였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렇죠? 이게 2010년에 네. 나온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이 50세가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네. 꾸준하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건데요. CEO의 여러 강연을 맡았던 네. 이 강신장이라고 하는 네. 저자가 창조력의 비밀. 사실 CEO는 언제나 그 시대의 첨단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맞아.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의력,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뭐 음악, 영화, 문학 여러 가지 또 예술에 접목시켜서 네. 그 창조력의 비밀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진이 되라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예. 아이들이 질문은 슬기 씨한테 해주세요. 슬기 씨, 예. 저한테 하세요. 예. 우리 지금 질문 바지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 수영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럼요. 예. 그것이 예. 한 정치인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진짜? 정답. 제가 이거 내가 할 걸. 이 책을 읽고서 네. 왜 수영이라는 이 생존 교육을 공교육에서 안 하지? 일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다는데 맞아요. 그 힌트와 아이디어를 저는 오리지나 데라 여기서 저게 2010년도에 발행된 책인데 이 상상력의 영감을 얻어서 2011년부터 오산의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14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오산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아이들 안전교육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공교육 속에서 수영 수업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기 전에 이제 4번째 쭉 이렇게 봤는데요. 예. 앞으로 한 10번까지는 제가 읽을 생각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영감을 얻고 제 마음의 초심을 다시 다짐을 하고 정치적 바이블과 같은 그런 저는 책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아오모리 사과 네네.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생각의 전환을 살짝만 하는 건데 예.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발하고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현.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이기도 한 이곳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서 내일 모레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소실됐다. 마을 사람들은 한탄만 할 뿐 아무도 손을 써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농민 한 사람은 비교적 차분했다. 우리에겐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가 있잖아. 이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예를 들면 수험생 같은 사람들에게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합격 사과를 만들어 팔면 말이야. 마을 주민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 개씩 낱개로 포장하고 재미있고 감성적인 문장으로 채웠다. 초강력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사과.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몰아친다 해도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해줄 그 사과. 합격 사과. 더욱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이 사과의 가격 책정이다. 원래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이라면 이 합격 사과는 무려 10배나 비싼 10,000원으로 책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 팔렸다. 이들의 성공담은 의지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솔루션을 담고 있다. 뭔가 기발하고 차원 높은 솔루션. 답을 미리 말해주자면 그것은 관점의 변화다. 나 이거 사야겠다. 나 그렇지. 이거 사서 내가 먹으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좀 그 생각도 했어요. 네. 아우 이거 너무 상술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약간 왜 바람에 안 떨어지는 사과를 합격 네. 사과로 이제 넌 절대 안 떨어져 맞아. 이렇게 팔았다는 게 상상이기도 하지만 약간 또 마케팅 기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근데 살걸요? 오유경 아나운서도? 오유경 아나운서 2개 사. 살 것 같아. 2개 사. 그 아오모리의 네. 합격 사과도 네. 참 감동적인 스토리지만 네. 저는 저 책 내용 중에서 비대를 발명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직원 300명이 맞아. 항문의 위치, 그 각도, 그것을 300명의 집단 지성으로 그 비대를 개발하는 그 과정은 정말 눈물겨운 거거든요. 맞아. 저는 비대 이야기가 사람마다 가장 다 저는 위치가 다른데 그거를 뭐 조사할 수도 없고 어디다 할 수도 없는데 직원들이 다 그거를 했다는 거.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화장실에서의 볼일을 종이로 마무리하던 시절, 일본의 변기 회사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마무리를 선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대 개발에 나선다. 하지만 비대 개발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첫 번째 어려움은 항문의 위치였다. 항문의 평균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던 상황이라 제품 개발팀은 변기에 철사망을 쳐놓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각자의 항문 위치를 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많은 사람이 민망해했지만
개발팀은 굴하지 않고 직원들을 붙잡고 읍소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사원 300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 다른 난관은 바로 쾌적한 온도였다. 온수와 변좌, 온풍의 최적 온도를 찾기 위해 각각의 온도를 0.1도씩 올리는 실험이 진행됐다. 이때도 직원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뜨거워 죽겠다는 불만이 계속됐고 영하 10도씨까지 내리는 실험에서는 얼어 죽겠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수많은 실험을 거친 결과 결국 최적의 온도를 찾아내 제품 개발을 완성했다. 이런 노력으로 개발된 비데는 일본 가정의 3분의 2에 보급된 초특급 히트 상품이 됐다. 제가 한 가지 더 판례를 보여드릴까요? 판넬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보다 좀 이야. 성실합니다. 준비를 엄청 아니 하셨어요. 안민석 의원이 교수님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영어 한번 또 슬기 씨 한번 영어 한번 Think the unthinkable, 발음 좋습니다. imagine the unimaginable. 그래도 또 해석을 해주셔야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은 것처럼 상상해. 95점인데요. 오, 야, 거의 그렇게 점수가 가까웠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아, 그렇지, 그런데 그 지역 사무실에 이 문구가 붙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정치인의 상상력, 나나 우리 보좌진들 끊임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역 사무실 벽에 있는 건데요. 정치인은 공무원들과 달리 끝없이 솟아오르는 상상력,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영 수업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 지역구 오산은 가외 활동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오산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기타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산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누구나가 수영을 할 수 있고 통기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공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학교 들어가면 다 까먹어야 되는 거,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걸로 우리가 교육이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작 가르쳐야 될 인간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산에서 이제 실험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도 명절마다 하시는 것도 이거를 한 15년 하여튼 약속 어기지 않고 계속 택시도 판넬 또 있어. 준비를 준비를 얼마나 하신 짜고 거야? 한 거 아니,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 네, 저는 이제 와. 뭐 택시 기사 딱 어울리죠. 야. 이질감은 없어요. 네. 네. 제가 이제 훈남이시군요. 초선 네. 되고서 네. 민심을 한번 체험하고 민심의 소리를 한번 들으면은 택시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저 택시를 한번 몰고 싶다. 그랬더니 대통령이라도 택시 면허가 없이는 택시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직접 면허를 취득을 해요. 그게 따기가 쉽지 않아요. 뭐 필기 시험도 보고요. 한 이틀은 공부해야 됩니다. 적성 검사도 봐야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죠. 놀랍다. 국회의원이 택시를 직접 몰고 역시 좋았어요. 근데 또 다른 반응은 아유 한두 번 하다 말겠지. 보통 이벤트로 네,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초선 때까지 내가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고 초선 4년 동안 계속 했어요. 재선 되니까 재선 됐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그러더라고요. 또 오기가 생겼어요. 재선 4년도 했어요. 8년 마치지 않았습니까? 8년 하니까 이제 지나간 8년이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서 놓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선 4선 동안에 계속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2005년에 면허를 따서 체험을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택시를 몬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아마 15년 동안 이것도 내리 영어로 어떻게 해요? 스트레이트. 아하. 내리 15년 동안 택시를 몬 정치인은 아마 해방 이후에 제가 처음이고 아마 앞으로 이 기록은 못 깰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저는 오리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리진이죠. 그렇죠. 네. 진짜. 안민석 의원이 다른 점이 이 점이시네. 이제 2008년에 예. 저희 당 의원들이 축풍 낙엽처럼 낙선됐을 때 저는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당대표께서 한번 비법을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택시를 몰아서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택시를 몰면은 민심의 바다가 보입니다. 그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의원님들도 택시를 모십시오. 저에게 이제 의총 이후에
그 어떻게 면허 따는 거냐, 뭐 영업 비밀 좀 가르쳐달라. 영업 비밀이 있거든요. 예. 뭐 장거리는 안 뛴다. 장거리 뛰면 우리 동료기사들한테 욕 먹죠. 콜 받으면 양보한다. 그다음에 산악급 18만 원 채우고 남으면은 동료기사들한테 소주 사준다. 이게 다 영업 비밀이거든요. 네. 손님들이 타자마자 나를 밝히지는 않는다. 뭐 어떤 분들은 안 의원님 아니세요? 그러면 안민석은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이제 민심을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는요. 근데 내리면서 제 명함 정정해 드리면서 오늘 제가 택시 모는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은 기급을 하죠. 우리 저 집사람한테 남편한테 자랑해야지 막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업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의총 마치고 영업 비밀 가르쳐달라, 면허 어떻게 따는지 가르쳐달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관심 보였지만은 문제는 정작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않더라. 저희 아버지가 택시를 모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정치인들도 뭐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안민석 의원이 나올 때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있으시구나. 동정업계에 종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애로를 저는 뭐 정확하게 알죠. 누구보다 잘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우리 안민석 의원에게 오리진을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고 직접 민심을 알아가고 이게 오리진이라면 사실 저한테 오리진은 박정현 모창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아세요? 저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가수인데. 최초로 최초로 제가 사실 스타트업을 맞아. 했거든요. 예. 또 박정현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박정현 씨한테 죄송한데 정현 씨 아세요? 너무 극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아니 슬기 씨가 오히려 더 불쾌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그래요? 아니에요. 뭐 박정현 많이 언니.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체구는 좀 비슷한데 네. 어쨌든 그 박정현 씨의 오늘도 이런 음성. 우와, 와 근데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듣고 싶다. 네. 오리진. 혹시 허위평론가의 오리진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리진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제가 문학평론가잖아요. 근데 문학평론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전에 오리진이다.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 길로 나간다고 했을 때 다들 내부의 말렸죠. 평이 사실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는 글로 보여줘야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비평이라는 게 꼭 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과 함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요? 라는 이런 길을 좀 그리고 요즘 책들 많이 안 읽는데 우리 허위평론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다 읽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랬으면 그것 자체가 좋겠어요. 오리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름 이제 자화자찬을 한다면 네. 그게 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오늘 이런 세 분의 오리진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제가 영광이고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오리진.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 오리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원님? 제 오리진 얘기하려면 꽤 길어요. 기사도 좋아요. 잘 들어줄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왼쪽 자리에 앉은 여성 앵커죠. 시사 투나잇이라는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네. 그랬고 계속 할까요? 유명하죠.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다큐멘터리에서 여성 프리젠터로 또 거의 드문 일이었고 저도 좀 있는 사람이 오리진이다. 국회 아무나 와서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잡벅이라고 그러죠.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말씀 중에 3분의 1만 줄여줬으면 좋겠어. 둘이 잘 맞아요. 예, 자 그럼 책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오리진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내 안에 오리진을 깨우는 법, 우리 이제 오리진이 돼야 될 텐데요. 아픔을 들여다보고 즐거움을 보태라.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게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창의력, 이 창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아픔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세상을 개선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 엘사에 메카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카라는 것이 이슬람 성지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늘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딘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 메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메카를 어딘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잖아요.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 핸드폰 개발에 착수를 한 거죠. 실제로 무슬림들에게 이 폰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다고 해요. 중동에서는 좀 팔렸나요? 그렇죠. 혹시 의원님께서 뭐 아픔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즐거움을 보태기 위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뭐 있으신가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어려운 자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한 글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네.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을 도우는 그 한국 백혈병 맞아요. 오래 소아협회 네. 회장을 제가 꽤 오랫동안 맞아, 오래 이렇게 하셨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표 안 되는 일이지만은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이제 나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신께 감사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근데 가졌습니다. 그런 활동은 사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도 하셨더라고요. 백혈병 소아암협회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제 했고요. 그 네. 전에 왜 장희진 선수인가? 수영 그거는 제가 좀 남들보다 좀 피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의를 보면은 선수. 네. 못 참아요. 밤에 그러니까 잠을 이런 못 일을 자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잠을 편히 자기 위해서라도 이 불의와는 싸워야 돼요. 와. 근데 장희진 선수 이 사건은 잘 모르시죠, 슬기 씨? 2000년에 슬기 씨가 그때는 제가 중학교. 중학생 네, 때. 네, 네. 그러면은 장희진 선수하고 좀 비슷했겠네요. 그때가 2000년에 장희진 국가 수영 대표였는데 예.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게 비슷한 연배인가 보네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은 태능선수촌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루 만에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딱 하는 이야기가 저는 운동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수영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 어린 선수의 절규를 정부에서 너 그러면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을 해버렸어요. 어린 중학교 학생 운동선수가 공부도 하면서 수영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는 국가대표 되면 안 돼. 너 같은 애는. 그건 국가 권력의 행포죠. 아니 제가 그러면 그거를 기사로 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기사로 접했죠.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인식의 차가 컸을 때네요. 20년 전이죠. 네, 이것을 제가 대학 교수 때인데 이것을 본 안민석 교수 밤잠을 못 이루죠. 네, 그래서 제가 장희진 선수 구명운동을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이제 올림픽을 다시 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장희진 선수는 한국에서는 공부와 수영을 같이 할 수가 없는 환경과 구조, 제도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버립니다. 그랬어요. 가서 다시 2000년에 이어서 2008년에 북경 올림픽 때 다시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서 출전을 하고요.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를 안 가요. 하버드 대학은 또 안 가. 수영부가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은 수영부가 없어. 오. 그래서 이제 미국 텍사스 오스틴 그 대학이 수영이 굉장히 유명하고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4년 장학금을 받고서 그 학교를 가서 세상에. 2008년도에 북경 올림픽 출전을 하죠. 훌륭하다. 그 장희진 선수 추천서를 제가 써줬습니다. 어머. 장희진의 인생 멘토. 그러게요. 진짜. 지금은 이제 장희진 선수가 어여티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 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어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공부에 뜻이 있었던 분이네. 완전 인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해. 내 딸이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 정말 그런 인물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못하게 말도 안 했다는 되는 게 거죠. 진짜 그 당시에 후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환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그 저는 정치할 전부터 생각이 없었고요. 어. 예. 저는 이제 제 꿈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시민운동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귀국을 93년도에 하면서 나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대학 교수라는 거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학 교수를 하면서 세상을 좀 바꾸는 일, 시민운동가로서 대학 교수와 시민운동가로서의 나의 역할을 이제 규정을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노무현이라는 한 정치인을 알게 되고 그분의 대통령 선거를 도우게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2004년도 선거에 얼떨결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정치할 생각은 뭐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제가 국회의원 17년 차지만은 정치인이라는 이 옷이 저에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고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셔. 그러니까요. 이게 앞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른바 깔때기라고 하죠. 모든 얘기가 자기의 칭찬을 이렇게 싹 귀결되는 양상으로 가다가 이렇게 또 겸손함을 보여주시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거 매력이 장난 아니셔. 진짜 오리진 중에 오리진이셔. 그러니까요. 진짜 오리진이시네. 네. 의원님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있는 거를 너무 잘 설명할 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리진 아니고 오리찐. 찐. 오리진 자, 중에 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 뒤집고 섞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 어허.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뒤집고 섞을 때 네. 비로소 정말 대단한 창조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전라남도에 한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비 축제가 참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책에 바로 그 사례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평이 사실은 뭐 그렇게 유명한 곳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인데 뭔가 사람들을 그럴 게 끌만한 없었죠. 매력적인 요소가 네.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이 군수가 당시에 생태 다큐멘터리 PD 출신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축제를 뭔가 그럴듯하게 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없을까 하다가 나비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나비가 메인 테마인 축제가 없던 거예요. 이거 오리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한평에 나비를 이제 해볼까라고 했는데 한평에 딱히 나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때부터 나비를 키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꽃을 심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아니 지금의 한평하면 한평을 나비가 딱 떠오르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박슬기 씨, 네. 한평 나비 축제 1회 사회자가 누구였을까요? 오유경이요. 와. 오리진. 바로 하시는군요. 오유경 나 아나운서가 의원님한테 정말 배웠어. 해방이고 이런 깔때기 아나운서가 없네요. 아 둘이 갈갈보예요. 나 의원님한테 오늘 배워가지고 네네. 괜찮다. 재밌다. 오. 아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본인들도 깔때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게. 근데 이제 재밌다, 오늘. 거짓이나 허위사실은 아니니까. 아니 진짜죠. 그럼요. 다 우리는 팩트시잖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잘 설명할 해방 이후 그러니까. 최초의 깔때기 아나운서. 아니, 이렇게 의원님, 경박스럽게 웃으면 이게 안 지금 되는데. 융합이라든가 하이믹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그런 저는요 하이믹스가 항상 이제 필요하신가요? 말보다 네. 실천이나 성과를 내야 된다 정치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과 행동이 따른 그런 정치를 저는 하기 싫어요. 조그만 거라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네, 네.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뒤집고 섞고 새로운 거 이게 말하자면은 짬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가령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것도 뭐 깔때기라고 이렇게 비웃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네. 서울서부터 네. 한강에서부터 평택호까지 서해까지 100km 자전거 길이 만들어지는 이 상상,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한 정치인이 있어요. 아니 의원님 MB 아니었어요? MB가 전체 그 4대강 할 때 자전거 MB도 길. 이 상상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강 잠실에서부터 성남 탄천, 네. 그다음에 용인 기흥저수지, 그다음에 화성 동탄 신도시, 그다음에 위대한 도시 오산을 거쳐서 오산이 그 100km에 딱 중간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까지 이게 딱 100km예요. 이 길을 자전거로 연결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 전기 자전거도 둬서 아이들이나 우리 여성분들도 서울서부터 평택까지 자전거로 타고 가게 하고 올라올 때는 수소 전기 자동차로 거기 그 레일 따라서 올라오게 하는 그 길을 만드는 이 상상력. 이 상상력을 이미 제가 1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거 역시도 오리진이 되라 저 책을 읽고서 지금 100km 중에서 한 70km가 지금 연결이 됐어요. 우와. 6개 지자체, 서울 송파구까지 포함하는 6개 지자체를 짬뽕을 만든 거죠. 우리 허위 평론가를 위한 그러게요. 저 미리 해주셨네. 여기까지 오는데 자전거 보통 항상 이용을 자전거로. 하는데. 자전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그 100km의 상상을 한 게 어떤 분이었을까 저는 몰랐거든요. 오늘 알게 되네요. 네,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은 항상 이제 비전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까지 100km 연결된 다음에 좋은 시절이 오면은 평양까지, 평양까지 이런 연결하는데 상상 한 멋지다, 그렇죠? 150km 될 거예요. 평양부터 평택까지 250km 자전거 길, 평화의 길, 소통의 길을 만들어내는
한 정치인의 상상력,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외통위로 가신 이유가 있네요. 박수를 아주 우리가 방송 중간에 박수 친 거는 오늘의 해방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해방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5선을 하시면서도 민주당 안에서 뭔가 뭐 원내대표를 하신다거나 당대표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를 도전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전형적인 여의도의 흑수저이고요. 저만큼 100% 순도 있는 흑수저는 여의도에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첫째로 저는 계보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하자면은 패거리가 저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내 세력이라는 것, 소위 계보가 없이는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보 정치는 한국 정치를 좀먹는 바퀴벌레와 같은 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정치를 하더라도 계파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초선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계파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후회하지도 않고요. 계파가 있으면요. 소신 있는 정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스나 위에 선배들이 너 그러지 마.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1000일 동안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것도 계파가 없었기 때문에, 계파가 있었으면은 친박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계파의 보수가 이야기 듣고서 저를 눌렀을 것입니다. 왠지 저는 시라소니 생각나요. 안시라소니. 왜 김두한과 하야시가 격돌할 때 다들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저 만주벌판에서 예, 이렇게 싸웠던 그 시라소니. 약간 그런 느낌. 허위 평론가의 안시라손이 오늘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디아나 존슨이 있으니까. 안디아나 이 존슨이가 대한민국 정치를 좀먹는 계파 정치는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요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효과가. 가겠습니다. 자, 오리진을 깨우는 법. 매력적인 컨셉트가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CEO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예.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새로운 고객 가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콘셉트를 창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네. 하이 콘셉트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이 강력하고 통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컨대 휴대폰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은 원래 통신기기였잖아요. 그렇죠. 요즘 전화가 나 잘 검색을 되는 더 거? 많이 해요. 거의 그렇죠. 통화 안 해. 예. 그렇죠. 전화 걸려오는 거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신기기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나가는 맞아요.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네. 애플이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 스티브 잡스의 역할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나이스? 네. 알고 나이소. 있죠. 나이소. 예. 예.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승리를 파는 것이다. 그렇죠. 멋지더라. 멋진 말이에요. 잘해. 예,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아니, 요게 근데 매력적인 진짜 콘셉트.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그 한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컨셉이 안민석 의원에게 딱 박힌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이제 영화화된다고. 말하자면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의 그 뒤를 쫓는 그 과정이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그렇죠. 제가 책을 됐었죠. 만들었죠. 끝나지 않은 그거를 전쟁. 가지고 지금 또 영화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평론가들의 표현으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불후의 명작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평론가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지금 원작으로. 이제 영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 있고. 작업에 있고 지금은. 캐스팅은 그렇죠. 어떻게 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분이라도. 그러게. 저는 이제 최순실 씨 추천을 남일한 씨 너무 괜찮다. 어울립니까? 예. 그다음에 제 역할 안민석 의원 역할은 한석규 씨. 네, 그분이 뭐 저하고 좀 닮았다고들 그래요. 네. 나이도 비슷해요. 이미지가. 그리고 오. 장시호 씨 제일 역할이 좀 중요하잖아요. 비어있는데 네. 오늘 제가 좀 찾았어요. 오늘이요? 슬기 씨가 장시호 씨 영화 하면 기대. 좋을 것 같아요. 제
영화 배우거든요. 저도 사실. 예. 오. 아 그럼 어떻게 승마를 배우면 됩니까? 그렇죠. 필수적으로 이제 승마를 열심히 이제 다시 아이고 해야죠. 연기하는 거니까. 예.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승마를 열심히 배우고 계셔요. 그러면 당근을 집에 많이 사놔야겠네요. 일단, 네. 근데 중요한 건 캐스팅은 네. 의원님. 원작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에요. 역시 잘하네요. 맞아. 제가 이렇게 이제 그에게 추천을 그렇게 지금 우리끼리니까 재밌게. 예. 그러시구나. 진짜 우리 오늘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상상력 있고 유연하신 의원님을 알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선입견이라고 하죠. 워낙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 끈질긴 추경 능력, 그 자료 조사 그 방대한 거 하시는 거 보면서 오 대단하다 막 탐정 같은 느낌. 난 좀 무서웠어요. 네, 그랬는데 외모가 중후하시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셔. 이제 53. 예? 그러시죠? 그리고 박사 받으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일리노이 거기도 속사도 받으시고 가방끈이 상당해요. 상당히 박사는 콜로라도에서 받았어요. 콜로라도, 콜로라도. 북콜로라도에서 세상에. 하셨고 사모님 또 피아니스트셔. 예, 그리고 그 의원 되시기 전에 했던 활동들. 화려합니다. 그래갖고 좀 빠져들 뻔했어요. 제가 과찬이시고요. 정말 MC를 하려고 굉장히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이제 과찬이시고요.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너무 그게 좀 강렬하게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일단 강하고 또 아주 좀 무섭고 그런 좀 이미지인데 실질적으로 저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건 좀 상당히 왜곡돼 있는 이미지죠. 그죠? 그거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요. 네. 두렵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는데 두렵죠.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저의 두려움을 세월호 아이들이 지켜주었고 그런 이제 구속의 위기의 순간에도 저는 세월호 아이들이 저를 지켜줬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보다 더 못 견디는 거는 외로움이에요. 그 1000일 동안에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 내에서 저는 외톨이였어요. 야 이게 국정농단 말이 되느냐? 제가 14년 4월 7일 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유라의 공주성마 이야기하면서 등등 해서 이것은 국정농단의 표현을 써요, 제가. 그리고서 1000일 동안에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들이 야, 안민석이 헛발질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웃긴다. 그렇게 외면당하죠. 또 당시에 뭐 지금은 통합당이지만 여당 그쪽에서는 안민석 의원 허위사실 이야기했으니까 사과하고 국회의원 그만둬라. 공개적으로 상임위에서 저를 벌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저쪽 당에서도 집중이 공격을 받고 민주당에서도 지켜주지 지지를 못 못하고 받으셨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보다는 외로움이 홀로 그 천일을 그러셨겠어요. 버텨내는 이제 그럴 때마다 세월호 아이들이 저를 이제 지탱해줬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살면서 두렵죠. 외롭죠. 근데 두려움과 외로움 어떤 게 더 어려우냐라고 물으면은 제 경험으로는 두려움보다는 외로움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외롭고 두려움을 모두 불사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헌신한 거잖아요. 네. 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 네. 오리진 이 책이 네. 조금 되긴 했지만 안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서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네. 이 책에 여러 시들이 또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예, 뭐 정호승 맞아요. 시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예, 예. 외로움 말씀하셨는데 네. 수선아에게라는 시부터 김남조 시인의 시도 실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시인들의 상상력, 시인들의 그 비유, 연상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시에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좀 보시는 것도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인이 굉장히 창조력과 상상력이 맞습니다. 풍부한 존재니까 네. 시를 공부하라는 얘기를 강신장 맞아요. 씨가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도 많은 시들이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네. 책들 혹은 뭐 다른 작품들을 엮어 읽을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 이제 오늘 인생 책방 나온 소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 이야기는 딱딱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함께 패밀리들이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책 이야기를 좀 재미있고 가볍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책의 진수를 네. 오늘 잘 전해주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맹순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부터 만나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다툼,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정세는 그야말로 얽히고 설킨 거미줄처럼 복잡다단한데요. 책 벽이 없는 세계에서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 지정학 전략을 꼽습니다. 각 나라가 권력, 지리적 요건, 그리고 정체성을 잘 파악해야만 핵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정세에 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한국의 통일, 김정은과 핵 벼랑 끝 전술 등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미래와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도록 도와줍니다. 국제 정세를 해석하는 나침반 같은 책, 저자인 말레이시아의 외교관이자 지정학 연구자 아이만 라쉬단 웡의 서구의 시각에서 벗어난 지정학 전략 분석으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떠보는 것 어떨까요? 야만적인 금광업계 거물들은 금을 탐사하지도 않았고 금을 가공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희한한 연금술인지 금은 모두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한 저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이 말을 인용하며 오늘날에도 비슷한 질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체와 정신의 노동을 쏟아붓는 노동자들은 형편없이 적게 버는 반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이 가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가치보다 가격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현대의 금융위기는 가치가 아닌 가격에 집중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죠. 불평등 해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오늘날의 경제가 처한 많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치의 모든 것, 같이 읽어보실까요? 재판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할 때 판결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의아해했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책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9년차 현직 판사가 쓴 판결과 판사 그리고 법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에세이 형식이 아니라 판사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법원의 역할, 판사의 실무 등을 쉽게 써내려간 법조인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업무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재판을 금세 파악하게 됨은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제대로 알고 비판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재판의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책 말과 칼은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서 유럽과 일본의 근세를 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오다 노부나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6월 21일이라는 같은 날에 죽은 이들 두 사람은 15세기와 16세기의 연결선상에서 살아간 인물들이며 같은 질문에 관해 각기 다른 대답, 즉 말과 칼이라는 방식으로 시대적 과제에 묻고 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을, 시대를, 상대를, 자신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삶의 무기, 말과 칼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이번 주 현안과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번 기획도서 주제는 혼자 사는 삶, 나 혼자 산다를 선정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번 주 기획도서에서는 혼자 사는 삶에 관한 책을 살펴봄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이해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해? 결혼은 해야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이런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꾸하도록 도와주는 책 혼자 살아도 괜찮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엘리아킴 키슬레브는 아직도 싱글, 비혼주의자에 대해 불안정, 불행,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편견을 싱글리즘이란 말로 압축합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신들이 사회적 자산을 획득해 고립 대신 친독신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키워야 한다고 제시하는데요. 독신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에서 독신들이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싱글 라이프를 위한 안내서, 행복하게 살아갈 독신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의로 독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책의 저자 제인 매슈스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혼을 경험한 후 혼자 사는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다 실패한 후 직접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나만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외로움,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여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는데요. 1인분에 맞게 요리하는 방법, 현명하게 돈 관리하는 방법 등 혼자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꼭 필요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당한 솔로 라이프를 위한 힌트와 팁, 책략을 기본 삼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인 가구와 사회보장 정책을 폭넓게 연구한 일본 복지대학의 후지모리 가츠이코 교수는 1인 가구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증가해 왔고 2030년까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와 1인 가구를 위한 모범적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재밌게 풀어나가는데요. 일본에서 시행했던 정책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